이혼한 처제와 같이 한 가족이 된 지 5개월쯤 되네요. 전 39살이고 처제는 4살이 적어요. 와이프는 처제 그렇게 된 게 안 돼 보이고 딱했나봐요. 물론 저도 그렇고. 근데 왜 이혼까지 간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전 가게 하느라고 늘 밤 11시, 12시는 돼야 집에 들어오고 출근은 오전 10시나 11시쯤 늦게 해요. 와이프는 애들 아침에 큰애 유치원, 둘째 놀이방 보내면서 수영하러 가거나 요가를 하고 그래서 가족들, 친척들 얘기 잘 못 듣고 살았죠. 처가 식구들 얘기도 들려주기 전까진 모르고 그러다가 와이프한테 처제 이혼한단 얘기 잠깐 들었고 파산 어쩌고 하는 얘기도 들은 것 같고 뭐 도와줄 건 없냐니까. 아직은 신청 상태고 이것저것 증빙할 게 많다더군요. 처제한텐 아직 애가 없으니 그나마도 다행이라 했는데 요즘 들어 같이 살다 보니 곤혹스러운 경우가 자꾸 생기네요. 처제는 결혼 전에는 옷도 조신하게 입는 것 같고 세련되게 차려입고 새침하게 어디 앉을 때도 꼭 우독 가슴 쪽을 손으로 누르며 그러더니 결혼 3년 만에 완전 놓아버렸더군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 식사를 차려주는데 원래는 아침 거르고 다니다가 그나마 처제가 차려준다기에 요즘은 먹고 다님. 허름한 티셔츠에 내 사각 팬티보다 좀 긴 듯한 체크무늬 반바지 아니면 무릎 나온 추리닝. 머리는 풀려진 상태 그대로. 처음엔 편하니까 그러겠지. 아침에 피곤하니까 그러겠지 했는데 요즘엔 거의 나시 하나 걸치고 내 건지 누구 건지 모르지만 남자 거 사각 팬티 입고 주방에서 칼질합니다. 최근에야 알았지만 정말 중요한 사실은 처제는 브래지어를 하지 않는다는 것. 국 놓는데 알았어요. 크지 않은 가슴이기에 꼭지까지 그냥 보이더군요. 국에 코피 쏟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 겉으로도 표시가 살짝 나네요. 한 번은 원피스 잠옷 같은 걸 입고 빨래를 널고 있는데 자세히 본 것도 아니고 밥 먹다 슬쩍 봤는데도 실루엣이 너무 적나라 했어요. 베란다에서 빨래를 건조대에 널고 있는데 우리 집 동향입니다. 아침에 햇살 잘 들어와요. 유유. 남자 마음이 묘해요. 자꾸 훔쳐보게 되대요. 하루는 밥 다 먹고 원래 바로 나갈 건데 커피 한 잔 부탁했어요. 커피부터 끓여주더니 아침상을 치우는데 크지도 않은 가슴이 나시 속에서 이리 슬룩 저리 슬룩거리는 걸 커피 마시면서 죄 쳐다봤네요. 내가 그렇게 빤히 보는 걸 직감으로 알았을 텐데 전혀 내색이 없어요. 형부인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 한참 할 때 문 벌컥 열고 화장지 뜯어가는 건 요즘 예사고 요즘엔 그런 나한테 말까지 걸어요. 국 식으니까 얼른 하고 나오라고. 당혹스런 맘속 저 밑에서는 그런 일들을 조금씩 즐기고 있네요. 내가 이제 5개월밖에 안 됐고 아직 한참은 같이 살아야 할 텐데 둘만 있는 시간은 아침 시간과 와이프가 자고 있는 퇴근 시간. TV 있는 방에서 처제는 늦게까지 밤 프로를 다 봅니다. 그 방에 컴퓨터도 있고요. 전 집에서 컴퓨터를 늦게까지 봐야 합니다. 처제는 누워서 TV 보고 전 앉아서 컴퓨터 쳐다보고 컴퓨터를 거실로 뺄까도 했는데 거실에 애들 책이 벽 하나를 다 차지하고 있어서 너무 복잡해서 그냥 뒀거든요. 요즘엔 컴퓨터 작업을 늦게까지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쯤 되면 처제 골아 떨어집니다. 불은 꺼져 있지만 TV 불빛으로도 충분히 처제 다리 사이를 볼 수 있어요. 널찍한 사각 팬티 입고 누워서 무릎 꿇리고 쿠션 베고 자고 있을 때 의자 앉아서 고개만 돌리면 훤히 보이거든요. 아직 아무런 일도 없었고 어떤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맘속에서 혼자 처제를 여자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처제는 아는지 모르는지 태연하고요. 당혹스러우면서도 끊을 수 없는 묘미가 있는 생활입니다. 살면서 도덕분자처럼 살지도 않았지만 페르나처럼도 안 살았습니다. 묘한 유혹 같기도 하고 혼자 오버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끝내고 싶지는 않은 지금 이런 상황 어찌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벌써 처제는 와이프한테 얘기를 해놨네요. 형부가 불편해하는 것 같다고. 집 따로 알아봐야겠다고. 저보고 좀 편하게 동생처럼 대해주라고 그러네요. 와이프가 알았다고 했습니다.
더 얘기해봐야 처가 식구 홀대하는 사람으로 비춰질까봐. 여기까지가 설 명절 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설 명절이 막 끝나던 엊그제 밤의 일입니다. 전 컴퓨터 일을 새벽 1시 반쯤에 끝내놓고 거실에서 늘 그렇듯 잠이 들었고요. 신혼 때는 와이프랑 같이 잤는데 둘째 생기고부터는 불편하기도 하고 자고 있는 갓난 아기 제가 몸으로 덮칠 것 같아 조심도 되고 해서 안방에서 애들이랑 와이프는 자고 전 혼자 거실에서 잤거든요. 소화가 잘 되려면 왼쪽으로 누워 자라고 해서 전 항상 왼쪽을 누워서 자는데 새벽에 머리카락이 코끝을 파고드는 느낌이 자꾸 나서 깜박 잠에서 깼더니 앞불싸 시커먼 게 눈앞에 떠 비몽사몽간에 정신 차려보니 처제 뒤통수였어요. 소리는 못 지르고 흔들어 깨우니까 어머 죄송해요. 아까 물 마시러 나왔다가 형부 끙끙 앓고 있길래 머리 좀 만져주다가 깜빡 잠들었네요. 인제 괜찮아요? 전 자야겠네요. 하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끙끙 앓았었나 기억이 없어요. 아프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앓고 있으면 약이나 주고 가지. 무슨 간호, 그리고 왜 옆에서 자냐고요. 아침도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그냥 나왔습니다. 그날 밤 가게 정리하고 퇴근하는데 처제에게 문자가 왔어요. 형부, 오늘 많이 늦어요? 갑자기 처제가 무슨 일로 문자를 보냈나 생각해보니 앞불싸 오늘 와이프가 친구들과 여행 가기로 한 날이었어요. 처제가 이렇게 먼저 문자를 보낸 적이 없었는데 이게 정말 무슨 일인가 가슴이 두근거리며 집에 들어가기가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집에 들어가니 어두컴컴했어요. 방마다 불을 다 꺼놓은 걸 보니 먼저 잠들었구나 생각했어요. 불안한 마음은 좀 사라졌지만 왠지 모르게 아쉬운 마음도 들더라고요. 참 간사한 동물입니다. 그렇게 집에 들어와서 샤워를 하고 속옷만 입은 상태로 샤워실에서 나오는데 처제가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평소엔 나시만 입던 사람이 갑자기 실크 잠옷을 위아래로 빼입고 서 있었어요. 다른 곳은 다 불이 꺼져 있고 앞에서 샤워실 불빛만이 처제를 비추고 있으니 꼭지가 유독 잘 도드라지더라고요. 저는 당황하며 처제에게 왜 나와 있냐고 물어보자 처제는 혼자 자다가 가위에 눌려서 무서운 마음에 제가 오길 기다렸다고 하네요. 무섭다고 같이 자자고 합니다. 절대 안 된다고 한사코 만류하니 그냥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고민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만 같이 잘까 말까 하는 고민이 수없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잘 거절했으니 아쉬움이 남더라도 잘한 짓이라 생각하며 안방에서 누웠습니다.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하며 잠에 들려고 하는 순간 안방문이 다시 열리며 처제가 들어왔어요.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다시 가위가 눌렸다며 너무 무섭다고 본인도 모르게 뛰쳐나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처제는 제 옆자리에 누워서 저에게 푹 안겨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일단은 처제를 토닥여주며 이제 괜찮을 거라 얘기해줬어요. 처제는 제 쪽을 바라보며 잠이 들었는데 처제의 무릎이 제 가랑이 사이에 얹힌 상태로 자고 있었고 처제가 조금씩 움직일 때마다 제 아랫도리에 스쳤습니다. 저는 잠이 도저히 오질 않아 이대로는 안 되겠어서 처제를 깨웠습니다. 같이 자는 거 불편해서 안 될 것 같다. 얘기하니 갑자기 싱긋 웃으며 제 볼을 잡고 입맞춤을 했어요. 미안하다며 오늘만 같이 자자며 다시 제 가슴에 얼굴을 파묻는 처제였어요. 처제와의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대놓고 뭐라 그러기도 못하고 당황스럽고 제일 상대방 기분 해치지 않고 집안 분위기 이상하지 않게 해결하는 좋은 방법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결혼 3년차 20대 후반 전업주부입니다. 이곳 채널에서 여자분이 너무 잠자리를 좋아해서 남편분께서 힘들다는 사연을 보고는 제 남편을 보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잠자리를 좋아해도 너무 좋아합니다. 어느 정도 좋아하냐면 아이를 절대 낳지 말자고 늘 입에 달고 살 정도예요. 그 이유는 저는 나이 먹기 전에 아이를 빨리 낳고 싶은데 남편이 잠자리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임신을 하게 되면
잠자리를 하지 못하니까 아이를 갖기 싫다는 겁니다. 남편은 30대 중반이고 그냥 보통 키에 보통 체격에 겉으로 보기에는 힘도 별로 못 쓰게 생겼는데 정력이 너무너무 강하고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예요. 그냥 보통 정도에 어느 정도 참고 살 수 있을 정도라면 이런 사연을 쓰지 않겠는데 남편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만큼 정력이 센 사람입니다. 남편은 하루에도 5번 이상 쉬는 날이나 어쩔 때는 7, 8회를 사랑을 나눌 때도 있습니다. 남편은 오로지 잠자리를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한 사람 같았고 저를 너무나 사랑한다고는 하는데 저를 잠자리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 같아 참 착잡하기도 합니다. 3년 반 전에 친한 친구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는데 첫 인상은 그냥 순진하게 생겼고 제 말을 잘 들을 것 같은 그런 사람 같았어요. 남편은 첫 만남에서 제가 마음에 든다고 했고 자기 이상형이라며 너무나 적극적이었고 그날 저녁 식사를 하고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2차로 노래방에 가서도 술을 마셔버려서인지 너무 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놈의 술 때문에 남편하고 저는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잠자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때 20대 중반의 나이인데도 남자하고 키스 정도는 해봤지만 솔직히 남자하고 잠을 잡은 적이 없는 수처녀였습니다. 남편은 그때 제가 처녀인 걸 알고 저에게 더 적극적이었으며 저에게 결혼할 때까지는 매일 하루에 한 번씩만 잠자리를 하겠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거의 선포하듯이 말을 했어요. 저는 남자와 처음 잠자리를 가졌기 때문에 남들도 다들 연애를 하면 매일 한 번씩은 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엄청 순진한 것이었지요. 나중에 알고 보니 매일 잠자리를 하는 것도 대단히 많이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기 전 하루도 빠짐없이 남편의 요구대로 하루에 한 번씩 잠자리를 했어요. 저도 남편의 요구가 싫지는 않았고 그런 대로 한 번 정도는 괜찮았기 때문에 그냥 참을만 했어요. 한 번도 거부해보지 않았습니다. 연애 기간 동안 생각해보면 별다른 추억이 생각나는 것은 없고 남편과 매일 잠자리를 한 기억밖에 없습니다. 남편은 삐쩍 마른 사람이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알다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현대판 병강세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옥녀가 아니어서 사실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한 번의 연애 3개월 차에 남편이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와, 드디어 나도 며칠간은 쉴 수 있겠구나. 아싸, 얼마 만에 해방이야. 병원에 입원하면 잠자리 하자는 말도 못하겠지? 쉬는 동안 몸 관리 좀 해야겠어. 하루도 빠짐없이 했더니 하체가 너무 뻐근하네. 앞으로 못할 테니 병문안 가서 위로라도 조금 해주고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지. 랄랄랄라 하고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굳이 다인실에 써도 될 정도의 사고일 뿐인 건데 남편은 간호사에게 1인실로 달라고 하는 겁니다. 1인실은 비싸니 다인실이나 2, 3인실로 쓰라는 간호사의 말에도 불구하고 굳이 1인실로 하겠다고 하더니 2주간 병원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남편은 잠자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결혼 전에는 약속대로 한 번 이상은 하지 않았고 요구하지도 않더군요. 남편은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면서 하는 말이 그동안 내가 당신을 볼 때마다 너무 하고 싶어서 잠자리를 매일 가졌는데 나한테 맞춰주느라 정말 고생했어. 앞으로 내가 당신 곁에서 더 행복하게 해줄게. 하루에 한 번씩 하는 거 당신도 조금 더 하고 싶었는데 꾹 참아왔던 거 나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어. 그래서 결혼하면 내가 하루에 5번 이상은 잠자리를 해서 꼭 당신을 황홀하게 해줄게. 나랑 결혼해 줄래?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소름 끼치는 농담을 하지 말라고 했고 남편은 웃으면서 반지를 들고 있는 자기 손이 민망하니 빨리 프로포즈를 받아주라고 했습니다. 프로포즈했단 말이 농담으로 하는 줄 알았고 저는 프로포즈를 받아주었습니다. 저는 지금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순간이 온다면 프로포즈를 했을 때, 아니 처음 소개팅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짧은 5개월의 연애를 끝으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신혼여행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서
외국으로 나가지 않고 제주도로 가자고 해서 제주도로 4박 5일로 신혼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제주도로 가는 것도 남편의 잠자리를 많이 하기 위한 계획이었어요.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결혼식이 너무 힘들어서 도착하자마자 잠깐 쉬다가 여행지를 돌아다녀 보자고 남편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피곤하지도 않은지 저녁 식사만 하고 일찍이 잠자리를 시작했습니다. 벌써 하게? 나 지금 너무 피곤한데 조금만 자고 일어나서 하면 안 될까? 너무 힘들어. 라고 말을 했더니 남편은 에이, 뭐가 피곤해? 난 하나도 안 피곤한데? 그리고 당신이 내가 프로포즈 했을 때 결혼하면 5번 이상 할 거라고 하니까 알겠다고 했잖아. 에이, 여자가 한 입 갖고 2번 말하면 섭하지. 일로 와봐. 오빠가 화끈하게 괴롭혀줄게. 하더라고요. 저녁부터 시작되는 남편의 지칠 줄 모르는 사랑의 요구는 밤새도록 계속되었습니다. 신혼여행 첫날 밤을 저는 술도 마시지 않았는데 너무나 피곤해 지쳐서 비몽사몽 정신이 혼미할 정도였습니다. 다음날 저희들은 여행지를 구경하는 스케줄에도 빠져버렸고 오후 2시까지 잠을 자야만 했습니다. 신혼여행인데 사진도 찍고 다른 신혼부부처럼 데이트도 하고 해야 하는데 신혼여행에 대한 환상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호텔방에 처박혀서 하루 종일 그것만 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자고 했더니 남편은 마지못해 택시를 대절해서 2시간 정도 제주도 관광을 하고 다시 호텔방으로 들어가자고 하는 겁니다. 저를 보기만 하면 그것이 하고 싶어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신혼여행 왔는데 그런 문제로 남편과 싸울 수도 없고 남편이 원하는 대로 5번 이상을 다 들어주었어요. 이렇게 된 이상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응해주기는 했지만은 남편의 정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튿날 밤도 밤새도록 사랑을 나누느라 꼬박 밤을 새고 말았어요. 사랑의 관계 횟수는 너무 많아서 이제는 셀 수도 없었어요. 3일째 되는 날도 오후 2시쯤 일어나 아침 겸 점심을 먹고 밖에 나가서 놀기가 아깝다면서 1시간 정도 주변을 둘러본 다음 호텔 룸으로 다시 들어와야 했습니다. 저는 진지하게 남편에게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자기야, 내가 그렇게 좋아? 막 아껴주고 싶지 않은 거야? 맨날 나만 보면 잠자리만 하고 잠자리 끝나면 대화도 없고 그냥 자버리니 날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 하고 나면 아래도 뻐근하고 아프고 힘들어. 라고 하니 응. 난 정말 당신이 너무 좋고 맨날 잠자리를 해도 또 하고 싶을 정도야. 그렇게 아파? 그럼 요 며칠간은 내가 봐도 좀 심한 것 같으니 오늘은 특별히 내가 봐줄게. 가만히 누워만 있어. 자세는 안 바꿔도 돼. 내가 힘들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천국으로 가게 해줄게. 나만 믿어. 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망부석에 돌도 아니고 어떻게 잠자리를 하는데 가만히 누워만 있겠어요. 저는 그냥 어이가 없고 할 말이 없어서 웃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역시 남편의 정력은 차고 넘쳐났습니다. 제가 힘들어서 남편 말대로 거의 가만히 누워만 있었는데 혼자 무슨 주문을 걸듯이 난 할 수 있다. 나 잘하지. 여보, 자기 안 힘들어? 나 조금 힘든데. 하지만 난 당신을 사랑하니까. 좋지.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발 저 주둥이라도 좀 조용히 하면 좋으련만. 신혼여행 4박 5일은 오직 남편과 잠자리를 했던 기억뿐이었고 아무런 다른 기억이 없었습니다. 사진, 동영상, 그런 추억이 전혀 없었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너무 아랫배가 아파서 친언니가 운영하는 산부인과로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 언니는 제 속도 모르고 신혼여행에서 두 사람이 너무 심하게 사랑을 나눠서 염증이 생겼다며 약을 지어주고 주사를 놔주더군요. 언니는 당분간은 잠자리 하는 걸 조금만 줄이라고 말을 했어요.
저는 언니한테 사실 박서방이 그것을 너무 밝힌다고 했고 4박 5일 동안 셀 수 없을 정도로 잠자리를 했다고 하니 에이, 너 거짓말 너무 잘한다. 내가 봤을 때 딱 봐도 비실비실 힘도 없어 보이던데. 한 번 하고 며칠간은 쉴 것 같더구만. 어디서? 언니는 의사란다. 이 언니 눈은 못 속여. 근데 정말로 잠자리 할 때 그렇게 쎄? 많이 한다고? 그래도 걱정 말어. 아무리 센 놈도 한 1년만 지나면 금방 수그러지고 나이 먹으면 남자들은 다 약해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딱 1년만 참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 나중에 남편한테 제발 한 번만 해달라고 사상하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저는 산부인과 언니의 조언을 굳게 믿고 1년이 지나면 남편의 힘이 푹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날 남편에게 당신이 너무 심하게 잠자리를 많이 해서 산부인과에 다녀왔다고 하니 웃으면서 그러면 앞으로 횟수를 좀 줄이고 조심히 할 테니 걱정 말어 라고 제 등을 토닥여주는 겁니다. 남편은 약속을 하면서도 근데 그 약속이 지켜질런지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여보가 그 정도로 아프다고 하니 내가 노력해볼게. 하며 말을 해주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을 조심하겠다는 그 약속은 거짓이었고 더 적극적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남편은 잠자리를 지나치게 좋아하는 것 말고는 단점이 없는 그런 남자였어요. 하는 사업도 잘 되어서 돈도 잘 벌었고 성실했고 너무나 가정적이었으며 또 주변 사람들의 평판도 좋았어요. 오직 저만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남편은 빨리 아이를 갖자는 제 간절한 요구를 당신이 임신하면 당신과 잠자리를 할 수 없다며 아이를 갖기 전에 5년만 더 즐기다가 갖자고 저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참 이상하게도 피임도 안 하는데 하루에 몇 번씩 남편과 잠자리를 하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저는 아이를 갖기 위해서 피임은 하지도 않고 아이가 생기면 남편의 정력이 약해질 것 같아 남편이 아이를 낳지 말자고 하지만 아이가 생기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출근하기 전에도 반드시 잠자리를 했고 점심때도 회사에서 먹지 않고 집에 와서 점심을 먹고 저와 잠자리를 갖고 회사로 다시 출근을 합니다.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잘 하지 않고 동창회, 다른 모임도 절대 하지 않는 데다가 회사가 끝나면 저랑 잠자리를 하기 위해 바로 집으로 옵니다. 친언니는 1년 후엔 정력이 분명히 약해질 거라고 했는데 그 기간이 지났는데도 웬걸요? 남편의 정력은 더 강해지고만 있습니다. 매일 5번 이상을 하니 저는 매일 전업주부라도 피곤해서 미치겠어요. 그러니 남편이 출근을 하고 나면 점심때까지 잠을 잘 수밖에 없어요. 오전에는 어느 누구하고 약속을 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습니다. 이제는 걸어 다니기가 힘들 정도예요. 걸음걸이도 이상하고요. 남편은 밤새 그것을 하고 잠을 언제 자는지 잠도 별로 안 자는 것 같은데 피곤하지도 않은가 봐요. 제가 어느 날 남편에게 병원을 한번 가보자고 했더니 남편은 자기는 정상이라고 하며 병원에 가자고 하는 저에게 핀잔을 주더군요. 저는 제 몸이 아프고 피곤할 때는 어디 다른 데라도 가서 할 데가 있으면 하든지 애인이라도 두라고 말을 해봤습니다. 남편은 화를 내며 자기는 다른 여자하고는 하기 싫다고 하며 오직 사랑하는 저하고만 하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바람이라도 피웠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쉬는 날이면 저는 더 힘들어지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쉬는 날에는 하루 종일 잠자리를 하거든요. 남편은 친정이나 시댁에 가도 절대 잠을 자지 않고 당일치기로 갔다가 바로 오자고 합니다. 한 번은 친정에서 하룻밤을 자고 올 일이 있었는데 그날 오랜만에 쉬는 날이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전화로 불러내서 근처 모텔에서 기어코 잠자리를 하고야 말았습니다. 이제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어지는데 그렇다고 남편의 요구를 안 들어줄 수도 없고 남편은 늘 저를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저 역시 남편을 사랑하고 있고요. 정말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서 형부가 하는 한의원에서 정력이 사정없이 약해지는 보약을 지어달라고 했더니 형부는 제 말을 듣고 알았다면서 정력이 약해지는 약재만 골라서
이 보약을 먹으면 정력이 툭 떨어질 거라면서 한약을 지어주었습니다. 퇴근하고 온 신랑에게 당신 요즘 밤낮으로 나한테 힘쓰느라 체력이 약해진 것 같아서 내가 특별히 형부한테 녹용이랑 이것저것 몸에 좋은 걸로 넣어달래서 당신 보약 좀 지어왔어. 꼬박꼬박 빠뜨리지 말고 잘 챙겨 먹어. 알았지? 하고 말을 해주었더니 남편은 에헤이, 매일 자주 한다고 나한테 뭐라고 하더니 자기도 은근히 좋아했구나.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앞으로 내가 이거 먹고 더 힘내서 자기 기분 좋게 해줄게. 고마워. 하며 한약을 빠지지 않고 잘 챙겨 먹더라고요. 앞으로 잠자리가 조금씩 줄어들 생각을 하니 매일매일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콧노래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력이 약해지기는커녕 약발은 전혀 듣지 않았고 어찌된 영문인지 더 힘이 세져 버렸습니다. 남편은 그 한약을 먹고 나니 기운이 불끈불끈 솟는다며 잠자리 시간이 더 길어진 겁니다. 저희 형부에게 형부가 이거 먹이면 정력이 아주 사정없이 뚝뚝 떨어진다고 말했잖아요. 아니 근데 왜 저 사람은 정력이 더 배로 세진 거예요. 게다가 그 잠자리 하는 시간도 더 길어져서 죽겠단 말이에요. 그 약 잘못 지어주신 거 아니에요? 하니 형부는 이상하네. 그 다른 사람은 반 이상 떨어지다 못해. 그 정도 약이면 거의 잠자리를 안 하고 싶어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참 특이한 체질이네. 정말 그 처제 말대로 병강세가 맞기는 맞네. 대단해. 나는 하는 사람도 벌써 힘이 떨어져서 그 한 달에 몇 번 할까 말까 하는데 부럽기도 하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남들은 잠자리를 남자가 너무 많이 하면 정력이 갈수록 약해진다고 하던데 저희 남편은 왜 갈수록 더 세져만 가니 답답하고 미치고 환장을 노리십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제가 부럽다고 하시겠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정말 힘들고 아픈데 그렇다고 이혼할 수도 없고 이런 것이 이혼 사유가 되지 않겠지만요. 이 사연을 쓰고 있는데도 남편은 저를 음흉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하루에 5번 이상 매일매일 해보시면 제 속을 아실 거예요. 너무 많이 해요. 하루에 한 번으로 줄이는 방법이 없을까요? 남편 정력이 약해지는 방법이 있으면 댓글로 좀 제발 알려주세요. 남편은 왜 이러는 걸까요? 며칠 전에는 남편에게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나 정말 당신이랑 잠자리 갖는 거 하루에 5번은 너무 힘들고 죽겠어. 연애 때처럼 하루에 한 번만 해주면 안 될까? 너무 아파. 이제 화장실 갈 때마다 막 쓰려. 간곡하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남편은 제 눈물을 보고는 너무 많이 해서 미안하다고 하며 그러면 오늘부터 딱 한 번씩만 할게 라고 손가락을 걸며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굳게 믿었지만 믿은 제가 바보였습니다. 일주일이 안 가더군요. 딱 일주일 뿐이었어요. 그 일주일 동안은 남편이 밖으로 나가서 하고 오는 줄을 알고는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저에게 말하기를 남편이 동네에서 그거라는 이발소라고 소문이 난 곳에서 나오는 걸 여러 번 봤다는 겁니다. 저는 남편이 이발소에서 그걸 하고 와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마음은 편했거든요. 일주일이 지나니 다시 하루에 여러 번 하는 남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잠자리를 좋아하는 애인이라도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남편과 같이 그것을 좋아하는 여자가 어딘가 분명 있을 텐데 그렇게 같이 속궁합이 잘 맞는 사람과 살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짐승도 아니고 이젠 너무 힘들어서 더는 남편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혼을 할까요? 이혼 사유는 되긴 할까요? 저는 남편의 잠자리를 좋아하니 세상 남자들이 다 잠자리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지금까지 두서없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정력을 떨어뜨리거나 저와 잠자리를 안 하고 싶을 정도의 팁이 있다면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